네, 반갑습니다. 러셀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태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수업하고 왔습니다. 조금 상태가 너덜너덜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수험 생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신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가 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능 국어의 경향성 이런 거는 제가 다 알아서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올해 수능 국어 경향성이 뭘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 알아서 반영합니다. 수업에. 그래서 오늘은 N수 정규반 설명회니까 N수 경험자로서 저를 소개하고 N수생이 N수 생활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들 위주로, 다음에 국어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 N수 국어 수업 및 피드백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컴팩트하게 20분 대로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길게 설명해도 주의력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짧고 굵게. 제 이름은 김태진이고요. 저는 수험생활 총 7년 반 했습니다. 7년 반. 일단 재수해서 성균관대 붙었었고요. 한 번 더 반수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반인데 이 정도면 러셀 내에서 누구보다도 수험생활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깊게. 현재 러셀에서는 대치, 목동, 부천, 분당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3대 사설 국어 업체 중에 하나죠. 이간 바탕 상상 중에서 바탕 모의고사 공식 해설 강사 활동 중입니다. 바탕 유튜브에는 제 강의 올라갑니다. 재작년부터. 그리고 이건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제 목표가 인플루언서 되기라서. 네, 실패 이유들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콘텐츠 수집 욕심. 제가 강사로서 굉장히 프로답다라고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생명과학의 윤도영 선생님입니다. 네, 그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정시를 가정할 경우에 길이 두 가지다. 현역대 가든지 아니면 삼수 이상 하든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웬만해서 정시 같은 경우에 재수를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신의 족쇄가 풀리면서 학생들이 되게 시간이 많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텐츠, 저 콘텐츠 막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강, 인강 두 커리 타는 겁니다. 두 커리. 근데 이거 시간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컨대 웬만한 강사의 수학, 인강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 기본 개념 강의만 해도 80강, 90강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현강까지 듣고 뭔가 다른 콘텐츠를 추가로 한다. 절대로 소화 못하죠. 절대로. 그래서 내신의 족쇄가 풀렸다 그래서 이 뭔가 콘텐츠에 도출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소화 가능한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밀고 있는 오메가 콘텐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국어하는 콘텐츠 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애들 질문하러 왔을 때 몇 번 읽어봤는데 질문 괜찮게 잘 뽑아내더라고요. 아직까지 인지도는 그렇게 썩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러셀 자체 콘텐츠 오메가 나쁘지 않고요. 국어 기준으로. 그리고 현강을 추가로 듣게 된다면 그 강사의 현강 콘텐츠와 주교재 복습 이렇게만 나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추가로 건드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잠을 줄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시간 계산해보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줄이게 되면 수업 때 꾸벅꾸벅 졸다가 밥 먹을 시간 된대? 이런 날들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수생들은 콘텐츠 수집 욕심 내려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의 콘텐츠 이게 좋다던데 욕심 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메이저 학원이면 절대 딸리지 않은 콘텐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다음에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 메뚜기들이라고 제가 제목 붙여봤는데
이게 환경에 되게 예민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기가 좋다던데, 저기가 좋다던데, 여기 갔다가 음마아파트 사거리 있는 학원 쪽에 갔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건지, 자기의 예민함을 참지 못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 잘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수험생활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이 첫걸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던해야 됩니다. 예민하면 수험생활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수능 시험장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만사항이 있어도 이만하면 공부할 만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정착해서 쭉 눌러앉은 게 사실은 우월 전략이다 이거죠. 다음에 세 번째, 비효율적인 완벽주의. 학생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이 문제가 막히거나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열심히 안 했어. 또는 개념이 부족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럼 개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별로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실제로 목동에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가 느낀 건데 한 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이 점수가 너무 출렁거린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출렁거리냐? 그러면 내용적이냐 멘탈적이냐 나눠서 접근해보자.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멘탈적인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내용적인 거냐? 그럼 내용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 독서가 문제냐 문학이 문제냐? 그러니까 문학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도 네 가지로 나눠보자.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네 개 중에 특히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고전시가가 문제다. 그럼 고전시가 어휘를 모르냐? 물어봤더니 해석은 다 된답니다. 근데 자기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방 내린 게 그러면 너는 고민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 점수가 출렁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전시가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네. 구체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건 상대방의 생각을 그냥 파악하면 되는 건데 내가 거기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가 거기에 공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화자나 인물의 내면을 파악하면 그냥 그뿐인 거지. 근데 그 학생은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공감하려고 하니까 벽이 느껴져서 고전문학이 힘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원인이 따로 있는데 학생들은 성찰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추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풋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N수생활 할 때는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꼭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학원에서. 다음에 국어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어라는 게 과연 개념이 있을까요? 언어의 제외하고 문학 개념 조금 제외하고 국어라는 게 개념이 있을까요? 독서 지문에 무슨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 말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있죠. 영어도 구문독해 개념 있죠. 탐구도 개념 있죠. 하지만 국어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상황마다의 독해 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독해 원칙이 마련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건 독해 원칙이 아니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색채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수업은 또는 국어 공부는 여기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애초에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그래야 새로운 글을 읽어도 저번에 이렇게 읽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읽으면 되겠지. 다음에 애초에 어떻게 내면을 뚫어냈어야 되는가. 이렇게 뚫어냈으니까 얘도 디테일하게 내면 이렇게 변화하는 걸 추적해 갈 수 있겠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 풀고 뒷부분 해설 읽어보고 근거 여기 있었네? 근데 그건 찾기죠. 찾기. 읽기 원칙에 대한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그런 식으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료 배부가 같이 됐을 겁니다. 제 수업에서 나가는 실제 자료 중에 일부인데 보시면 지문 해설 다 달려 있습니다. 지문 해설 제가 직접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을 읽으면 무조건 이 생각을 해줘야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애시당초에. 그래서 복습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그래야 여기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수업이든 콘텐츠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에 좀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수업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뭐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 다만 3월부터 6월달까지는 최근에 5개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할 거다. 빠짐없이. 왜냐하면 발췌해서 분석하면 저는 중요하다라고 느껴진 이유를 아는데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문이 왜 중요한지 선별해서 줘버리면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근 5개년은 다 분석하고 다 분석해봤더니 이 지문이 중요한 거네.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강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2년도부터 26년도 작년 수능까지 한 주문도 빠짐없이 다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기간이 좀 길죠. 근데 어차피 7월달부터는 모의고사 신물나게 풀 거니까 이때까지 기출 분석 좀 진득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3평, 6평 대비로 이감 모의고사 현장에서 실시할 겁니다. 네, 모의고사 많이 실시하면 요새 학생들은 또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3평 대비로 한 번, 6평 대비로 2번 딱 이렇게 전반기에 3번 칠 겁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다 나갑니다. 네, 콘텐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과제 검사할 겁니다. 이 정도만. 나머지는 선택 과제고요. 그다음에 특히 바탕 독서문화 모의고사 콜라보 콘텐츠인데 전국에서 저만 씁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바탕국어 연구소에 요청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독해를 정갈하게 묻고 있다. 독서든 문학이든 그런 것들만 가려 뽑아서 독서문학 모의고사 8회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미니 모의고사 14회분 나갔는데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통과목 모의고사 8회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강 콘텐츠까지 쓸 거고 수업은 뭐 특정 등급대회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고요. 상위권이라면 이런 이점을 중위권 이하라면 이런 이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기출분석 연도별로 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합류 시점 이전 강의는 영상 제공해서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N수생 오전 수업 대상 설명회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죠. 저는 대충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짝 제가 예시 보여드렸는데 점수가 출렁거려서 고민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죠.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사전에 신청합니다. 사전에.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직접 언제와 지정했는데 요새 또 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수업 때 여기 앉아있는 학생과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 그런데 쉬는 시간에 DM으로 대화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요새는 그렇게 대면적인 의사소통이 좀 약간 거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다 뿌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아니면 뭐 대면 신청 원하는 사람은 대면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한 명당 30분입니다. 30분. 그 정도는 해야 이 히스토리를 제가 전달 받으면서 이게 문제네. 정확한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쪼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성찰이 막연하면 해결 방안 실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출렁거린다가 아니라 고전 시가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파고 들어가면 문제의 근본이 드러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삼파술식의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요. 추가 해설이 필요한 질문, 오답 문학에 대해서는 읽기 원칙 관련해서 제가 첨삭할 겁니다.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진행이 되고요. 네, 시간표입니다. 오늘 종강에서 이 대치 특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에는 오전에 N수생 수업만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기 오후 시간대가 다 상담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표 이렇게 제가 구성했고요. 작년에 3월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전대실무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제가 출강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한 130명 정도 신청받아서 제 수강생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쭉 진행했는데 상담 만족도는 4.88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그 정도면 관리 잘한다고 자랑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수험생활 7년 받으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제가 해결해 주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수필, 이 모음집인데,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근데 학생들은 보통 후회를 많이 하죠. 중요한 건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근데 보통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평가와 판단은 제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두 길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셀에서 국어 강의하는 강사 김태진이었습니다.